자, 일단 쌤이 오늘 군집을 할 거거든. 군집을 할 건데, 군집 필기를 한번 해보자. 오늘이 1월 2일. 1월 2일. 군집인데, 군집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하단 말이야.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자, 뭐 다 뒤져가지고 확인하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만 한번 해볼게. 말만. 책상으로 순서로 뭐가 있냐면, 군집이 뭔지가 나와 있어. 너도 볼래? 20쪽. 20쪽 살짝 한번 펴봐봐라. A에 군집의 특성 돼 있거든. 군집 종류가 있다. 육상군집도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수생군집도 있고. 육상군집, 수생군집. 그리고 밑에 가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군집의 생태 분포, 이렇게 돼 있거든. 군집의 생태 분포. 군집의 생태 분포에 수평, 수직 이런 분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조금 기억이 나야 돼. 수평 분포, 수직 분포. 나 뒷페이지 넘어가니까 뭐가 있냐면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 있는 거야. 21쪽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관로 2번에 삼림의 층상구조. 삼림 동그라미. 근데 삼림이 뭐게? 빽빽할 삼자에 숲을 림자거든. 빽빽할 삼자는 나무 목이 3개짜리가 빽빽할 삼자야. 수풀림은 나무 목자 2개짜리거든. 나무 진짜 많네. 얘가 삼림이라고. 그 안에 가보니까 키 큰 나무도 있고 키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거기가 도대체 수직으로 누가 뭐가 살고 있는 건지 그 군집을 이야기하겠다. 그치? 그럼 3번에 보니까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개체군이 있다. 4가지가 있어. 개체군들이 핵심종, 우점종, 지표종, 희소종 이런 얘기가 있거든. 선생님이 같이 설명을 해주고 뒷페이지 가니까 요건 매우 중요하다. 군집의 천이라고 돼 있나? 천이 세모. 천이. 얘들은 빼놓지 않고 모든 시험에 범위에 속하면 빼놓지 않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머릿속으로 쏙 들어가도록 오늘 요걸 좀 익힐 거다. 뒷페이지 넘어가면 23쪽에 군집의 조사 방법 이렇게 돼 있거든. 아까 선생님이 우점종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소나무 숲이 있어. 소나무 숲에 뭐 있게? 그치 소나무는 있겠지. 그럼 선생님 질문이 이건가? 소나무만 있겠나? 다른 개체군도 있겠나? 다른 개체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왜 하필 소나무 숲이라고 할까? 얘가 제일 많아. 그러나 우점종. 우세하게 점유한다. 그럼 그게 많은데 어떻게 하는데? 계산 방법이 있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23쪽의 계산 형태, 얘들이 시험 문제 어쨌든지 나니까 이 얘기를 쌤이 하겠다. 이랬나? 그래서 1부는 쌤 책을 참고할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24쪽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야. 군집 내의 상호작용. 1, 2, 3, 4, 5 이렇게 보이지? 됐지? 1, 2, 3, 4, 5 5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25쪽에 온갖 그림들이 즐비한 게 얘가 앞에 있는 것들 쌤 쫙 붙여놨는 거거든. 이해되겠나? 예스. 그래서 그거 딱 하고 나면 클리어. 끝인 거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쌤 이렇게 이야기할게. 일단 우리가 군집이라는 게 있다. 군집은 그치 개체군들이 모여야 되죠. 쌤 궁금한 게 있는데 개체군, 또 다른 개체군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런 환경은 포함을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지. 환경이 포함되면 그거는 생태계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개체군과 개체군이 집합 모였다. 그래서 군들이 모였다. 군집이 되는 거지. 군집. 그러면 한마디로 얘들 여러 개체군들이 모인 거구나. 됐습니까?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 집합. 이게 군집이다. 자, 책 순서가 아니라서 조금 다르게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는 게 요거만 좀 제일 끝에 거 봤던 거 먼저 할 거거든. 개체군과 개체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종, B종. A종과 B종. 다른 종인 거야. 다른 종인 거야. 다른 종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나 다른 종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 봤던 5가지 있었던 거야. 5가지. 어떤 게 있냐? 쌤 키워드만 일단 한번 적어볼게. 관계 1번 경쟁, 2번 피식과 포식, 3번째 기생, 4번에 공생, 5번에 분석. 이렇게 이야기할게. 혹시 너희들한테 개체군 성장 곡선 기억나나? 한 번만. 개체군 성장 곡선이 있어. 어떻게 생겼어? 지금 이론은 중요하지 않아. 실제가 중요해. 실제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 S자형이지. 그럼 얘들이 이렇게 급하게 증가하다가 일정해지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특정 환경에서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같은 종, 한 종의 개체수를 의미했던 거죠. 이들이 일정하게 갑자기 기울기가 커지면서 확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가졌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누구와? 출생과 사망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겼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건 어느 개체군이나 비슷한 패턴이라고. 비슷한 패턴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내한테 이 얘기할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이거 오늘 배우는 거 아니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다. 개체군 내 한 종 안에서 상호작용. 몇 가지 있더라? 예를 들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내 자리에 오지 마. 세력권이 있어. 뭐지? 텃세. 그치, 텃세.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동을 할 때. 넘버원, 나머지 줄 따라가야 되지. 양이 이동할 때, 기러기가 이동할 때, 코끼리가 이동할 때. 넘버원, 나머지 꼴찌들. 리더제. 닭은 먹이를 먹거나 배우자를 차지할 때 순서가 있다는 거야. 기억나나? 순위제. 사자나 코끼리 얘들은 그치 혈연으로 뭉쳐진 집단들이지. 무슨 생활? 가족 생활. 그 다음에 벌, 개미 얘들은 자신의 그치 업무가 정해져 있지. 분업, 사회생활을 하는 거야. 사회생활. 근데 여기 선생님이 오늘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 혹시 너희들 물고기 중에 은어라고 기억나나? 짝대이? 그때 되게 짝대이 요만하대. 근데 이 물고기 은어는 이 5개 중에서 어떤 관계가 있다? 텃세. 그쵸? 강물 안에서 내 영역은 여기, 넌 이 돌멩이 근처에 오지 마, 내 자리야.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나 세력권을 두고 은어는 텃세 생활을 한다. 자기네들끼리 내 자리, 내 영역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요거 한 종 내에서 일어나는 이거하고 다르게 A종과 B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참고 표시. 사실 얘도 참고 표시지. 저 위에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됐던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 생태적 지위. 자, 어떻게 하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도 있잖아.
딴 애가 먹는 거 나도 그거 먹고 싶고, 딴 애가 살고 있는 그런 좋은 집에 우리도 살고 싶고 이런 거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 사는 동물이나 식물들도, 심지어 식물들도 있어. 뭐가 있냐면 먹이 또는 공간, 먹이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들이 있는 거야. 이랬나? 자기가 원하는 먹잇감, 내가 살고 싶은 공간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걔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생태적 지위. 그러니까 먹이 지위, 공간 지위 이런 말을 쓸 거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이건 안 적어도 되겠다. 봐봐. 가로축이 먹이 지위, 세로축이 공간 지위. 그럼 어떤 A라는 종은, 어떤 B라는 종은 니랑 내랑 먹고 싶은 게 요만큼 겹칠 뿐 사는 공간도 달라. 그럼 니는 저기 살고 난 이쪽에 사는데 먹고 싶은 게 같아 한들 니하고 내하고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럼 싸울 일이 없겠지. 그런데 어떤 생물이 A라는 종하고 B라는 종하고 말고 C라는 종이 있어. C라는 종이 이렇게 있는 거야. C라는 종이. 야, 그럼 A하고 먹고 싶은 것도 겹치고 살고 싶은 공간도 겹치지. 이러면 얘는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러면 생태적 지위가 겹치면 어떻게 된다고? 니하고 내하고 치고받고 싸우게 될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생태계 내에서 먹이라든지 공간을 두고 겹치면 니하고 내하고 경쟁, 치고받고 싸우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생태적 지위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경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쟁, 먹이 지위나 공간 지위가 겹치면 서로 다른 종들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겠지. 맞지? 그럼 경쟁을 하게 됐을 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는 거야. 애기 집신벌레. 집신벌레. 실제로 이런 종류들이 있어. 애기 집신벌레, 집신벌레. 됐나? 왜? 이런 거 있잖아. 잠자리, 고추 잠자리 이렇게. 생긴 모습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게. 그래프로. 애기 집신벌레, 단독 배양. 단독 배양. 단독 배양. 단독 배양은 뭐냐면 애기 집신벌레는 여기서 키우고 집신벌레는 여기서 키우는 거야. 배양지가 달라. 나? 그러면 뭐 A종이건 B종이건 이런 식으로 실제 곡선이 있었는 거야. 개체수 생장 곡선. 됐습니까? S자형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세로축이 개체수, 이게 시간. 근데 사실은 이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중에 누가 힘이 세게? 읽어봐봐. 이거 옛날에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 진짜 미안한데 키 큰 애들 좀 싱겁대. 되게 순하대. 작은 고추가 맵다. 누가 이겼다고? 애기 집신벌레가 이겨버렸어. 이겨버렸어. 그러면 얘들은 심하게 경쟁을 해서 자, 여기 이렇게 경쟁 베타 원리. 경쟁 베타 원리. 혹시 베타란 말은 하나를 확 밀어낸다는 얘기지. 맞지? 하나 확 밀어내어서 얘가 시간이 지나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수가 만약 이게 노란색이 애기 집신벌레였다 치자. A였다 치고 얘가 B였다 치자. 됐지? 사실 요 옆에 그림 제일 좋겠는데 애들 잘 안 보여서 선생님 요 옆으로 보면 A가 원래는 이만큼 있었어. 근데 싸우면 누가 죽게? A도 좀 죽고 B도 좀 죽어. 맞잖아. 그치? 그래서 A는 이렇게 가다가 아까만큼 덜 올라가. 애기 집신벌레는. 같이 키운단 말이야. 얘들 둘이를. 한 군데 넣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혼합 배양. 혼합 배양. 혼합 배양.
넣고 같이 키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B는 집신벌레는 훅, 요게 핵심이다. 어떻게 됐어? 개체수가 없어졌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뭐 되었다? 도태되었다. 도태. 경쟁에서 졌어. 그러면 사라질 거야. 아예 완전히. 근데 경쟁 베타 원리는 한 종이 도태될 때만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모든 경쟁에서 한 종이 사라지진 않는데, 근데 한 종이 사라지는 경우를 독특하게 뭐라 한다? 경쟁 베타 원리. 됐나? 그럼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아, 원래 거보다는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 그치?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아, 안익수가지만 우리가 단독 배양, A종은 여기서 키우고, B종은 여기 키우고, 따로따로 키워서 개체수를 봤다. 됐나? 근데 A, B, 하나의 배양지에다 두고 A, B 같이 넣어서 키웠다. 그치? 이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 배양 조건이 똑같은데 같이 들어가서 확 섞어서 키웠더니 한 종은 확 사라졌다. 이해됐습니까? S. 자, 그러면 책 순서가 조금 앞뒤로 안 맞긴 한데, 선생님은 일단 얘들이 시험 문제 나면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난단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얘가 혹시라도 너희들 바닷물이 해수면 되게 높을 때를, 아, 뭐 줘? 제일 낮을 때를 간조? 해수면 되게 높을 때를 만조. 그렇지. 만조, 간조가 있는 거야. 만조, 간조. 자, 그러면은 1번에 쌤 경쟁이었지, 그지? 경쟁 중에 뭐 예시가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조간대에서 따개비, 조간대의 따개비, 조간대의 따개비, 조간대가 뭐냐면, 자,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고, 육지다. 근데 요렇게 여기가 만조수인 거야. 얘가 간조수인 거야. 됐습니까? 바닷물이 제일 높아지면 요 정도, 바닷물이 제일 낮아지면 요 정도. 근데 이 만조 위로는 A가 살고, 여기에는 B가 살고, 밑에도 B가 살더란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게. 선생님이 이 영역을 가나다라 할게. 영역을 가나다라 했어. 그러니까 영역에 대해서 하고 요건 생물 종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B 따개비가 억수로 많은 거야. 여기도 B 따개비 억수로 많아. 근데 이외에는 뭐가 좀 달라. 이랬나? 오케이? 자, 뭘 했냐면 나 지역에서 B를 제거를 했어. 나 지역에서 B를 제거를 했어.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거 어떻게 됐냐면 나 지역에서만 B를 제거했지. 얘가 이렇게 바닷물이 만조, 간조 수위가 있는데 여기도 A가, 여기도 A가, 여기는 B종이 번성을 하더란 거지. 이거 궁금한 거야. 잠깐만. 이거 지금 나 영역인데 왜 A가 있지? 원래 B가 있었는데. 제거했지? 그러면 아까 왜 B가 있었는지 아나? A도 이 영역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살 수 있어. 근데 B가 있으니까. 어디 오노? 아, 도태된 거야. 경쟁 베타에 의해서. 이해가 되겠나? 아까 나에서 B를 제거를 하니까 여기에 A가 서식을 하더란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B가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B는 있는데 A가 도태되고 없었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가 영역에 있는 A종을 완전히 싹 제거를 해본 거야, 내가. 일부러 가서.
A 다 끌고 모았어. 됐지? 자, 무슨 일이 생겼게? 그치. B가 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고, A 제거했지? 없다. 잠깐만, B 여기 갔단 말이야, 안 갔단 말이야? 안 갔지? 잠깐만. 너 이거 한번 봐봐. 만조가 여기고 간조가 여기거든? 그럼 이외엔 바닷물이 있다, 없다? 없지. 적어둘까? 이 지역은 어때?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지. 어쩌다가 파도 치면 물 가는 정도니까. 맞지? 그럼 잠깐만. 이번에 A를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B가 여기 없다는 얘기지. 어떻게? B는? 나 거기 못 살겠어. 거기 못 살겠어. 그거 너무 건조하다며. 아무도 없어서 나 못 갈 거야. 이렇게. 안 갈 거야. 여기. 그럼 B는 왜 가 영역이 없냐면 B가 가 영역에 없는 이유. 건조에 대한 내성이 없다. 건조한데 못 버티겠다. 다 죽어버렸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대. 2번. 전체가 조간대에서 따개비 A종, B종 중에서 어떤 지역에 A를, 어떤 지역에 B를 제거를 했어. 그럼 얘가 생겨났다. 얘가 아예 없어졌다. 이거. 건조에 대한 내성, 요 말 꼭 기억을 해야 돼. 그게 없으니까 버텨내는 인내심이 없는 거야. 건조에 대한 내성이 없다. 확인했습니까? S.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는 B. 경쟁 베타. 요 얘기하고 싶었다. 자, 3번. 경쟁 다음에 쌤 아까 적었던 게 피식, 포식을 했었거든. 요 얘기만 하나 맞아. 경쟁이면 A종, B종이 경쟁을 하잖아. A종에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손해겠지. 마이너스. B종은 이익이겠나 손해겠나. 얘도 마이너스인 거야. 두 종 다 마이너스. 이해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책에는 이거부터 먼저 나오거든. 분서가 한자로 분리하자. 뭘 분리할까? 먹이겠나? 서식지겠나? 서식지를 나눠서 분리를 할게. 쌤 좀 전에 경쟁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분서는 그래프가 없어요. 분서는 그래프를 얘기를 안 하거든. 왜 안 하는지 쌤 설명할게. 아까 쌤이 단독 배양이 있고 혼합 배양이 있다 그랬지. 그러면 같이 키워야 돼. 근데 분서는 서식지 분리. 니 여기 있을까? 그럼 나 저쪽 갈게. 우리 애차 안 좋아하니까 부딪히지 말자. 영역을 나누는 거야. 이랬나? 그러니까 혼합 배양이 있나 없나? 없지. 그래서 이걸 적어줘야 돼. 얘들은 혼합 배양 자체를 허용을 안 해. 혼합 배양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프로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됐지? 그래프는 만약에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해. 자, 여기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 이게 북아메리카에 어떤 나무거든. 근데 여기에 솔새라는 새가 있대. 솔새.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근데 솔새가 5종이 있대. 너희들은 왜 참새 이런 거 봐도 우리는 그냥 다 참새네, 째매한 거 이거 맞지? 근데 얘들 솔새라는 애들인데 얘가 5종이 있대. 근데 한 나무 안에 사는데 그래? 요만큼 1층, 2층, 3층, 4층, 5층처럼 우리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집 섞어서 안 살잖아. 우리가 아파트 층별로 나눠 살지. 얘들이 A종, B종, C종 종류별로 사는 데가 아예 분리가 된 거야. 됐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분서라고 한다. 아예 경쟁을 피하고 싶은 거야. 안 갈게. 니도 오지 마. 대신 요까지 있는 거는 내 거니까 네가 건드리지 마. 이런 형태라고. 됐지? 근데 웃긴 녀석이 하나가 있다. 요 분서의 예로 첫 번째 아메리카 나무의 솔새 영역을 나눴지. 요거 말고 혹시나 쌤 아까 요만한 물고기 있다 그랬지. 이름이 은어.
맞나? 은어가 있어. 그리고 피라미가 있어. 은어하고 피라미. 요 은어 쬐그만한 물고기거든. 피라미 얘도 쬐그만한 물고기야. 그런데 은어하고 피라미하고 강에 살게 되면, 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강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 강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는 이끼 같은 게 있어. 이끼 같은 게 있어서 녹조류 얘가 먹인 거야. 그런데 여기 강물, 강의 바깥쪽 영역에 오면 수서곤충, 곤충들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 바다도 아니고 강인데도 이게 뭐 크게 안 넓을 것 같은데도 여기 녹조류가 있는데 녹조류가 있는 지역에 바깥쪽 영역에 은어와 피라미가 아예 영역을 나눠서 사는 거야. 이랬나? 은어끼리는 텃세. 근데 은어와 텃세가 있으면 나는 바깥쪽에 이쪽에 날아다니는 곤충이나 기어다니는 곤충 걔를 적당히 먹고 살게. 그럼 너가 중간에 있는 이끼 먹고 살든지 이렇게 해서 서식지를 분리하면 먹이도 분리가 되겠죠. 요게 분석.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은어라고 나오면 텃세라고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같은 종 내에. 됐나? 그런데 은어라는 종이 있고 피라미라는 종이 있지. 두 종이 있지. 그럼 이거는 개체, 군, 간이지. 군집, 내재, 상호작용으로. 뭐가 일어날 거냐면 분서, 서식지를 나눠서 살 거다. 이렇게 나올 거란 거지. 한자도 많고 용어도 많대. 그래서 용어 선생님이 다시 읊어줬으면 좋겠는 건 다시 얘기해 주기.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군집 내의 상호작용, 여러 종 사이의 상호작용 중에서 경쟁을 이야기했고 분서를 이야기하는 거야. 세 번째. 번호로는 4번.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경쟁, 분서. 세 번째, 피식과 포식. 우리 저번 시간에도 피포식 나왔었지.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히는 거잖아. 그러면 누군 이익? 피식자는 손해지. 포식자는 이득이겠네. 하나 먹고 하나 먹혀서 누군가는 이득이 되고 누군가는 손해가 되는 거. 피식과 포식의 관계. 그치? 그럼 피식 포식 관계에서 이번에 모 고등학교는 학교 시험 문제 요거 났다 그지? 저번 시간에 선생님 요거 그래프 한번 얘기했었나? 사이클이 도는 거. A 종이 있다. B 종이 있다. 그럼 누가 피식자냐 누가 포식자냐는 그래프가 어느 형태로 돌아가 있냐에 따라 다르대. 무조건 두 종이 둘 다 증가하는 데를 먼저 봐야 된다. 요양력 위로 올라간다. A가 커진다. 오른쪽으로 간다. B가 커진다. 됐습니까? A도 커지고 B도 커지다가 갑자기 이쪽 영역에 순서가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제 다음 여기란 말이야. A는 내려오지. A는 감소. B는 오른쪽이 돼. 증가. 누가 피식자다? A가 먹히는 애들이 먼저 줄겠지. 이랬습니까? 그래서 같이 증가하다가 먼저 줄어드는 애들이 피식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단 말이야. 그치? 뭐 이 종류로는 예를 들어서 뭐 톰슨 가젤 예를 초식이게 육식이게 가젤 사슴 비슷하게 노루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 먹히는 피식자겠지. 그러면 사나운 애들 뭐 호랑이라든지 얘들 쫙 있는 애들 걔들이 포식자가 될 거다. 됐나? 피포식 관계는 우리가 들으면 누군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절비하게 쌤 적진 않을게. 이랬지? 자, 그래서 피포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자, 다섯 번째. 기생이라고 적을게. 기생. 자, 그러면 기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기생하는 생물이 있으면 누가 있을 거냐면
숙주가 되는 생물이 있을 거야. 제목은 기생입니다. 제목은 기생인데 기생 누가 어디에 들어가서 할 거다. 기생 생물은 이득을 얻겠지. 맞지? 숙주 생물은 너 바이러스 할 때 숙주 있었잖아. 그치?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공간 내주는 애. 숙주 생물은 마이너스일 거란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어. 겨우살이. 이름이 겨우살이야. 이거 뭐 어떻게 사는 거지? 이 식물 이름이거든. 겨우살이와 나무. 얘는 이 겨우살이라는 나무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만 산에 가서 보면 전문가들이 보면 알아. 새집처럼 생겼어. 새집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나무에다가 집뿌리 박고 사는 거야. 그럼 이 나무에다 집뿌리 박았다고. 식물은 뿌리로 양분, 수분 흡수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 나무에 뿌리 박고 살자. 야가 손해겠지. 맞지? 그래, 겨우살이 얘가 이득을 얻고 나무가 손해를 얻고.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사람 몸에 사는 기생충. 그치? 개 몸에 사는 기생충 있다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기생충 예방 접종도 있고 약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기생충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이런 종류들 누구는 먹고 근데 기생은 그러니까 하나는 들어가서 살면서 양분 다 뺐을 거다. 이런 의미로 기생. 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왜냐?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익이다, 손해다 이걸 갖다가 표처럼 주거든. 그러면 갑자기 혼동이 될 걸. 지금 잠깐만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알려준다. 자, 말해 이건 적지 말해. A, B, C, D 이렇게 생물 종에 상호작용이 있는데 한 종과 다른 종이 얘도 이익이고 손해고 이익이고 이 손해가 없고 이익도 없고 얘는 이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만약 덜했는 게 있는데 그럼 자 봐봐. 얘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상비공생이라 할 거야. 좀 이따 쌤 할 건데 서로 이익이다. 우리 한자로 이야기하면 속담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치? 나는 아빠 구두 닦아줘서 아빠는 좋겠고 아빠는 내한테 용돈 주니까 나는 용돈 받아서 좋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다는 거야. 편리공생.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득이 있다. 편리공생.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예 문장에서 줘. 여기 상리공생, 편리공생, 피식과 포식 중 A, B, C가 있다. 이렇게 준다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피포식인지 기생인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 내용 이해됐나? 됐어.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쌤이 공생이 있는데 공생을 좀 나눌게. 공생, 상리공생. 서로 이익이다. 둘 다 이익이다. 그래서 플러스 되는 생물과 또 플러스 되는 생물이 있다. 얘들은 누가 있냐면 말미잘, 흰동가리, 지의류의 설명할게. 지의류의 균류와 조류. 뿌리, 혹, 세균 또는 뿌리, 혹, 박테리아. 그리고 콩과 식물. 그러니까 이게 말미잘 같은 경우에는 흰동가리하고 혹시 너 니모를 찾아서 봤나? 그게 흰동가리. 그 물고기 되게 작아. 쌤에. 그러니까 이게 말미잘이라는 애가 되게 공격적으로 촉수 쏘고 이런 애거든. 근데 요 쪼매한 녀석이 물고기 유인하면 니 쉴 데도 없잖아. 들어와서 쉬어. 그래서 얘는 휴식처를 제공받고 얘는 먹이를 제공해주고. 말 됐나? 그 다음 재료의 균류 조류. 혹시 균류가 뭐야? 분해자.
맞지? 이따가 필요해서 한번 얘기를 했대. 이따 다시 자세히 얘기해. 조류는 너희들 해조류처럼 광합성하는 애 있지. 얘는 광합성을 해. 양분을 만들어. 그래서 얘한테 양분을 좀 줘. 됐나? 그럼 균류는 분해자잖아. 분해자기 때문에 얘가 뭘 분해하냐? 암석을 부술 거야. 암석을 부숴. 그럼 뭐가 생기냐? 흙이 생기겠지. 흙이 생기면 얘들은 흙으로부터 양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 이랬나? 그래서 얘는 돌 부숴서 흙 만들어주고 나는 광합성에서 양분 니한테 니 먹을 수 있는 거 좀 주고. 이렇게 같이 할 거다. 요거 이름이 지의류다. 지의류. 요 말을 기억해야 돼. 지의류. 뿌리옥 세균, 저번 쌤 질소 고정할 때 얘기했나? 그치. 질소 고정 세균은 NH4 플러스를 갖다가 얘한테 제공을 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쉽게 얘기하면 양분도 주긴 하지. 양분도, 얘가 살아갈 양분을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집도 제공하는 거잖아. 여기 와서 살아, 이렇게 될 거니까. 양분과 집을 제공한다. 뭐 그런 게 상리공생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얘들은 상리공생 둘 다 플러스였대? 응. 자, 그 다음에 7번. 편리공생. 편리공생. 편리공생은 한쪽은 이득,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없다. 한쪽은 이득인데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없다. 지금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 어떤 게 있냐면, 자, 빨판상어. 빨판상어. 부산 아쿠아리움 가면 반드시 얘를 볼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 빨판상어와 거북, 또 뭐 상어. 이름이 상어잖아. 부산 아쿠아리움 갈 때 처음에 책을 막 사보고 왔단 말이야. 근데 뭐 희한하게 쭈루룩 이렇게 넘기는데 되게 이상한 아가 있어갖고 또 봤는데 그 다음날 봤어. 그러니까 뭐 수족관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이를 설명하는데 한 요만하더라고. 근데 수족관 안에 물속에서 요만하면 실제로 고등어만 하겠지, 그지? 걔 이름은 뭐? 상어. 근데 쟤네 누구 뭐 잡아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나 사실 어떻게 하냐면 쌤 봤던 거는 상어 옆에 얘가 붙어 있었어. 왜냐면 뽁뽁이 알지? 몸에 뽁뽁이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상어나 거북이한테 딱 해서 뽁뽁이에 붙어. 걔가 수영하는 대로 지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상어들은 먹으면서 이렇게 막 흔들면서 먹는 습성이 있거든. 찌각이 좀 나오면 먹는 거라. 나 그거 먹었다고 해서 상어가 거북이 손에 나이잖아. 얘는 그 옆에 있으면서 먹이를 좀 먹는다는 거지. 나? 응.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혹등새우. 혹등고래. 따개비. 혹등고래. 등에 혹난 것처럼 되게 울퉁불퉁하게 생긴 고래가 있거든. 그 옆에 따개비가 붙어 있다가 나 이쯤 바다에서 내려볼까? 무임승차를 하는 거야. 나 근데 뭐 고래가 가면서 얘 때문에 무거워서 못 가진 않을 거잖아. 얘는 이동하는 이득을 얻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항로, 물새, 물소. 물새란다, 물소. 무소. 물에 막 다니고 하는 소 있지, 그지? 그러면 항로, 새야, 새. 새가 어떻게 이 소 위에 타고 있다가, 야, 한번 생각해봐라. 물소 목욕하라고 물에 막 들어가면 곤충이고 뭐고 막 풀숲에 다니버리면 난리 나는 거라. 그 먹이들은 요 위에, 등 위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잘 잡아먹어. 나 그렇다고 무거워서 못 가겠다는 아니란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리공생, 편리공생, 기생 또는 피포식, 분서, 경쟁이 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이런 예시들은 뭐 나오면 뭔지는 알아야 되겠다. 뭐 나오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우살이 한 번만 너가 적어보면 될 거라. 선생님 빈칸 쭉쭉쭉 비워놨는 거 있거든. 뭐 새삼식물 이렇게 하면 어차피 그 식물도 어떻게 다른 식물한테 막 뿌리 받고 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 나 관계가 이런 게 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제일 뒤에 걸 먼저 했는 거다. 제일 뒤에 걸 먼저 했다. 자, 두 번째. 일단 좀 이렇게 이야기할게. 군집의 종류. 사실은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면 생물 개체군들이 모였는 게 군집이거든.
나 생물 개체군 모인 거. 근데 이 책에는 이런 포커스가 식물이야. 식물이야. 동물이 아니라. 식물 군집인 거야. 식물 군집. 그러면 자,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었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다라고 이제 고등학교 막 됐는데 자연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들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할 건데 식물 군집이 뭐가 있느냐? 육상 군집이 있고 수생 군집이 있어. 근데 우리는 포커스가 육상 군집이야. 육상 군집. 아까 쌤 뭐라고 했냐? 빽빽할 삼자가 있다. 산림이 있고 초원이 있고 한 두세 줄 사막이 있다. 그럼 얘는 뭐 있다라 나눠요? 기온과 강수량. 기온과 강수량. 사실은 육상군집은 기온이냐 강수량이냐에 따라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겠는지, 풀만 자라는지, 풀도 나무도 없이 다 죽은 것 같이 흙만 있는 건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육상군집의 삼림묘 이렇게 됐다는 거지. 얘는 일단 비가 많이 와. 비가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면서 해도 쨍쨍한 거야. 기온도 좀 높다는 거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나무가 살고 있다. 뭘 한다고? 삼림. 됐나? 근데 이 삼림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열대우림. 열대우림. 온대림. 열대우림 같으면 진짜 아마존강 유역에 비 많이 오고 덥고 나무 커다란 거 있는 거. 그치? 우리나라는 열대는 아니잖아. 온대잖아. 우리나라 지역에는 나무가 보통 지금 보니까 앙상하지. 그치? 낙엽이 와르르 떨어졌거든. 그치? 근데 낙엽이 떨어진 애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걸 낙엽수. 그럼 낙엽이 안 떨어진 애들 보통 뾰족뾰족하게 생겼어. 침엽수. 그치? 그래서 온대림에는 보통 낙엽수림, 낙엽수림, 침엽수림 얘들이 같이 있을 수 있을 거란 거지. 됐나? 그럼 지금 초원은요? 초원은 누가 보더라도 자 보통 뭐 기린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거기를 초원이라 그래. 선생님 옛날에 이게 좀 헷갈렸는데 이게 나무가 진짜 많아. 그 중에서 풀이 조금 있는지, 풀이 진짜 많은데 웃자다가 나무 한두 그루가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점종의 개념인 거야. 우점종이 나무냐, 우점종이 풀이냐. 그러나 그럼 얘들보다는 기온도 좀 낮고 강수량도 좀 적은 데가 초원이거든. 초원이거든. 근데 이렇게 할까? 열대 초원도 있고 온대 초원도 있고 이렇게 열대 초원도 있고 온대 초원도 있다. 그러니까 풀이 우점종으로 자라는데 열대임에도 불구하고 초원이 될 수도 있고 온대 초원도 있다. 됐나? 그럼 혹시 사막이라고 들어봤나? 사막. 사막은 어떤 데가 사막? 뭐가 잘 안 살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삼림 얘들은 목본류가 우점종이고 안 적어도 돼. 그 다음에 초원은 풀, 초본류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초본류. 얘가 우점종이다. 우점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우점종이라 할 식물이 딱히 없는 거야. 그치? 한마디로 우리가 봤을 때 진짜 빼짝 말라갖고 뭐가 없다 이런데. 됐지? 사실 사막이다, 건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생물이 사는 데는 물이 필수적이야. 그런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구나, 건조하구나 이렇게 되면 이 옆에 적어줘. 열대사막, 온대사막, 한대사막. 열대사막, 온대사막, 한대사막. 그러면 요 말을 기억을 해야 돼. 한대사막, 다른 말로 툰드라. 툰드라는 우리 사회 시간 이럴 때 들어봤다, 그지? 툰드라 기후,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극지방 가까이라서 이런 추운 원래 비 잘 안 오잖아.
그래서 비가 잘 안 와서 생물이 살기에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곳. 거기를 한대 사막 또는 툰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랬습니까? 그러면 육상군집은 일반적으로 삼림, 초원, 사막이고 열대, 온대, 한대 이렇게 막 나눴단 말이야. 자, 그럼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수직분포. 수직분포. 수직분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2학년 되면 아마 제주도 갈 수 있을걸? 보통 수학여행 제주도 가니까. 자, 그럼 특히 제주도 같을 때. 자, 산 밑에서 시작한다. 우리 백록담 등산 갈 거다. 이제, 좀 가야 돼요. 조금 힘들 거다. 난 다행히, 산에 가는 게 무섭다. 생각보다 빡시네. 그래서 한라산 갈 때마다, 못 가겠더라고. 아니,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다행이라 그랬어. 자, 상록, 화렵, 낙엽, 4단계로 적을 거다. 화렵, 침엽, 관목. 상록, 화렵, 낙엽, 화렵, 침엽, 관목. 관목은 키 작은 나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쌤보다 키가 조금 더 크거나 한 2m. 키 커봤자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요 정도를 우리가 작은 나무 관목이라 그래. 됐습니까? 사실 산 정상에 능선 따라 딱 가면 키가 큰 나무가 별로 없어. 이랬나? 관목. 자, 밑에가 상록이 뭐지? 항상 파란 거야. 항상 파래. 혹시 있잖아. 나중에 등산 갈 때 한번 봐봐래. 여기가 마지막 화장실 이렇게 돼 있어. 위로 등산하다 보면. 왜요? 그 위로 물이 없는 거야. 설마 딴 데 물 퍼다 갖고 화장실 만들겠나? 그건 아니란 거지. 볼일 보고 나면 손도 씻어야 되고 이럴 거니까. 물이 있을 수 있는데 비가 오잖아. 위에서부터 오지만 밑으로 빗물이 다 흘러내려. 위에는 그닥 물이 없어. 산 정상 가고 하면 음료수 파는데 진짜 비싸. 왜?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다 들고 가야 되는 거니까. 등산해서 들고 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아래쪽 물이 많지. 얘 상록. 얘는 1년 내내 파래. 따뜻한 데 사니까. 그치? 근데 그 위에 가면 겨울 되니까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하면 이파리 떨어뜨려야 되겠다. 낙엽, 화렵. 그치? 근데 사실은 위로 가면 소나무 같은 건 잎이 잘 안 떨어져. 아예 안 떨어지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며칠 전에 무슨 얘기하다 누가 선생님 소나무인데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야, 선생님 머리카락 많지? 근데 머리 빠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왜요? 하더라고. 소나무도 늘 푸르러. 하지만 얘들도 이파리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새 잎 나는 거야. 또 머리카락 빠지지만 항상 무성한 거지. 그것처럼 침엽수는 야, 이거 비가 되게 안 오거든. 싹 떨어뜨려도 비가 안 오면 이파리 못 나. 그러니까 이파리 안 떨어뜨린 애가 위에 있다는 거지. 혹시 너가 왜 캐나다, 알래스카 이런 데 보면 붉은 곰, 불곰 사는데 침엽수들 꽉 있는 데거든. 추운 동네 침엽수 살아. 이랬나? 그래서 낙엽, 화렵, 침엽, 그리고 제일 위에 관목. 됐습니까? 이름이 익숙해져야 돼. 시험에 필요하냐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록, 화렵, 낙엽, 화렵, 침엽, 관목. 요 중간에 하나만 낀가 넣어줘. 선생님이 책 편집할 때 안 넣었어. 혹시나 이야기할 때도 있어서. 호남림. 호남림. 자, 그럼 선생님이 약간만 응용을 할게. 우리 고1 때, 고1 때 양엽, 음엽이 있었지. 양엽, 음엽. 이건 안 되고 돼. 양엽이 뭐고 음엽이 뭐더라? 햇빛 쨍하면 이파리가 두껍지. 햇빛 약한 쪽에 얇고 넓은 거. 나 이렇게 나무 있었으면 햇빛 쨍한데 이쪽에 이파리하고 이쪽에 이파리는 다른 거야. 햇빛 쨍한 데는 되게 두꺼워. 울타리 조직 발달. 여기는 얇고 넓게. 그래 빛 좀 그나마 받으니까. 그럼 이런 것처럼 양옆, 옆. 이게 나뭇잎 옆자거든. 걔 말고 이번에는 양수, 음수로 이야기한다. 이 숫자가 나무 숫자. 나무수, 나무. 햇빛 쨍하면 사는데 나무가. 뭐게?
침엽수계, 낙엽 화렵수계. 햇빛 쨍한 데 사는데. 자기는 뭐게? 햇빛 쨍한데 산에 보면 어유 저기 나무가 위에 사노. 아 소나무는 딴 거 다 필요 없어. 햇빛만 쨍하면 살 수 있겠어. 이거다. 아, 물도 많이 필요 없어. 안 떨어뜨릴 거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소나무는 이제 햇빛 가려지고 숲이 우거지면 죽어. 나중에 엄마 아빠랑 뭐 나이가 좀 들거나 아니면 다르게 여행을 하다 보면 숲에 소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소나무하고 섞여 있으면 소나무가 되게 그래 탈모증 온 것처럼 이파리가 별로 없어. 한번 여행 가다 우리 엄마가 아이고 이 좋은 소나무 어쩌노. 엄마 그거는 당연하죠. 이러면서 속으로. 왜냐? 얘가 소나무는 햇빛 쨍하면 아무리 비바람 불어도 상관없어. 잘 살아. 근데 그늘지면 다 죽어. 이랬나? 됐어. 그러면 침엽수 중에서 대표적인 소나무가 있지. 이 양수계, 음수계. 양수. 오겨야 됩니다. 양수. 양수. 그러면 이렇게 이파리 넓은 화렵, 침엽. 화렵은 뭐라고? 음수. 빛이 약하니까 널찍해야지. 빛 좀 받지. 됐나? 음수. 양수가 있다, 음수가 있다. 가능하겠나? 아, 침엽이, 오케이, 좋았어. 침엽이, 침 알지? 소나무 이파리, 버드나무 이파리. 이렇게 생겼거든. 진짜 바늘처럼, 침처럼 생겼다. 그 침엽수. 화렵, 넓다. 이렇게.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침엽수라고 나올 수도 있고, 화렵수 또는 양수, 음수로 나올 수도 있거든. 됐나? 됐어요. 그럼 수직 분포는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수직 분포가 있었으니까 무슨 분포도 있어야 되겠노? 수평도 있어야 되겠지. 맞지? 수평도 있어야 돼. 그래서 식물 군집에 수직 분포가 있었으면 수평 분포도 있을 거다. 수평 분포. 자, 그럼 식물 군집에 수평 분포. 자, 이 얘기는 수평 분포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적도야. 적도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가면서 볼게.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어디까지 갈 건데? 극지방까지. 이게 수평 분포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아래쪽으로 가면 기온도 강수량도 많겠지. 그치? 위로 가면 줄어들겠지. 이거 열대 우림, 열대 초원, 열대 사막. 온대 우림 들어봤어? 딱히 온대 초원, 온대 사막. 뭐 이렇게 얘기를 잘해. 제일 위에 한대 사막, 한대 사막. 굳이 뭐 다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서. 됐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걸 구분해야 되게 수평과 수직이 있다. 요거만 구분하기. 얘가 위도별로 보니까 위도별 요 말을 기억을 하는 거지. 수평 분포는 위도별이다. 얘보다는 아까 연직 분포가 활용도가 조금 더 높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좀 하자 그랬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삼림에서 어떤 게 있느냐. 자, 있잖아. 땅 속에 지표층이 있고 지중층이 있고 그러니까 쭉 있을 건데 키 큰 나무를 교목이라 그래. 교목이라 그래. 키가 좀 작은 나무가 있어. 관목이라 그래. 키가 되게 작은 풀, 초본류가 있다는 거지. 초본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표층, 지중층. 너한테 책에서는 잠깐만 내가 지표층이 맞네. 선택층으로 적혀 있을 거야.
선태층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숲에 위에서 햇빛이 쨍하게 비춰질 건데 밑으로 가면 빛이 좀 적게 들 거다. 밑으로 가면 좀 적게 들 건데 어쨌든 키가 되게 큰 나무, 이만큼 큰 나무를 교목이라고 할 거고 키가 좀 조그만한 나무를 관목이라고 할 거고 이렇게 아래쪽에 풀 초본류라고 할 거라고. 됐나?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이 일단 선태층 해놨고 그러니까 서술 뭐 지문에 뭐 지표층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거든. 선태 동그라미. 선태가 다른 말로 이끼다 이끼. 이끼. 선태층에 이끼가 자라는 지표 여기 있지? 그치? 풀 자란 그 아래쪽에 이끼 자란 거 본 적이 있나? 가벼운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진짜 바닥에 이끼가 쫙 있는 게 있어. 사실 여기는 어떻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다 있어. 생산자도 있고 이끼 광합성한다. 생산자다. 소비자, 곤충들이 여기 있다. 개미도 기어다니고 벌레들 막 기어다니고 하는 거. 됐나? 지표층입니다. 지표층. 그리고 분해자. 혹시 송이버섯 이런 거? 송이버섯은 솔숲에만 자라거든. 소나무 낙엽 벗어내고 딱 보면 버섯이 있는 거야. 균류. 균류. 세균 아니다. 균류는 버섯, 곰팡이 이런 거거든. 균류. 됐습니까? 그 다음 지중층은 말 그 땅속. 땅속에 땅 파고 사는 애들. 두더지라고 알지? 걔들. 두더지, 지렁이 이런 거 땅속에 사는 거야. 여기가 지중층은 쉽게 얘기해서 땅속이다. 땅속에. 여러 가지 세균도 살고 두더지도 살고 지렁이도 살고. 되겠나? 그래서 식물 군집을 보면 삼림 전체. 그러니까 뭐 열대우림 이런 것처럼 삼림 안에는 교목도 있고 관목도 있고 초본류도 있고 지표, 지중 이렇게 있다고. 자, 쌤이 저번에 혹시 이 한자 버금아 크다 작다 그보다 덜하다지. 그치? 그러면 교목 밑에 교목이 있는 거야. 교목. 그러니까 교목까지는 안 되고 중간 정도 길이가 되는 애들도 있다. 그치? 책에서 있으니까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됐습니까? 교목. 그러니까 교목, 교목, 관목, 초본, 지표, 지중.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군집에 어떤 애들이 있었느냐? 얘는 말로 말 거다, 필기 안 할 거다. 핵심종, 우점종 뭐 지으려고 하다가 말만 할게. 핵심종이 있고 우점종이 있고 희소종이 있고 지표종이 있고. 자, 일단 느낌은 희소. 따고제. 되게 적은데 멸종 위기종 같은 거. 희소종. 그 지역이 되게 적던데 이거 없어질 수 있겠는데. 요거 우점종. 우세하게 점유. 쌤 아빠가 시력이 좀 좋았는데 운전 막 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어릴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옆에 밤나무 봐라. 맨날 엄마한테 혼났거든. 운전하면서 옆에 본다고. 운전 막 하는데 옆에 밤나무 봐라. 난 또 아빠 잘까봐 불안해서 못 자는 스타일이었어. 아빠 뒤에 앉아서 계속 떠드는데 가면 아빠 운전하면서 밤나무 봐라. 다 초록색이야 그냥. 근데 밤나무를 보래. 내가 어쩌냐고. 근데 나이가 지나서 보니까 나도 옆에 보이는데 누가 보더라도 밤나무가 대부분이다. 우점종이. 밤나무다. 밤나무 숲. 아까 얘기했듯이 소나무 숲이다. 소나무가 진짜 많아. 딴 것도 섞여 있어. 이게 우점종인 거야. 됐지? 그럼 얘는 됐어. 클리어. 자, 핵심종은 뭐냐면 핵심종은 아마 이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네. 해달, 성게, 해조류. 해달이 뭐 먹는지 아나? 야, 너 성게 봤어? 성게 뭐하고 고슴도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제주도 가면 성게로 국 끓여놓고 가는데 진짜 고슴도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 녀석이 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해조류 다 딸가 먹는데.
해조류를. 그럼 바다에, 자, 얘가 내가 본 적 있어. 이 바닷가에 봤어, 해달. 봤다는 얘기는 분명히 밑에 성게가 그렇게 많잖아. 포식자인 해달이 있으니까 얘가 그렇게 개체수가 늘어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얘가 많진 않지. 얘가 진짜 많으면 해조류 다 먹어버렸겠지. 그치? 그럼 얘한테 먹혔으니까 적당히 개체수가 유지가 될 거라고. 그러면 해조류 사이에 구피나 이렇게 물고기 키워봤으면 알 건데 맑은 물에 있으면 물고기 다 잡아먹혀. 근데 어린 물고기 알 낳아놓으면 얘가 해조류 사이에 숨어서 치어들이 살거든. 그러니까 아, 해달이 있구나. 밑에 분명히 낚시 진짜 잘 된다. 이렇게 될 거라고. 왜냐? 얘가 있으면 성게가 별로 없고 해조류도 적당히 있고 물고기도 있다. 핵심종인 거야. 그 생태계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여. 핵심종. 이제 이건 아직 안 보이겠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 요게 있다? 어떤 상황이 있다? 딱 되면 핵심종. 그치? 그럼 지금 지표적이 뭐예요? 인디케이터. 알려줄 거야. 예를 들어서 지표종이 지의류라고 있거든? 아유, 쌤 아까 지 아프네. 지의류가 뭐더라? 아, 뭐 두 가지 공생체인데. 누구하고? 균류하고 조류하고. 이런 식물들은 살려면 흙이 필요하거든. 흙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조류, 해조류처럼 조류, 물속 말고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파리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뿌리가 있을 동 말동 얘들 조류야. 됐나? 근데 얘가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얘도 식물 광합성할 거거든. 햇빛 받고 돌멩이에서 여러 가지 이온이 아니라 바다에 자라. 나 바다에 자라는데 중요한 거는 아, 요 녀석이 조류하고 균류하고 같이 있다 그랬잖아. 지류가. 얘가 흙부사 이온들을 좀 갖고 가. 광합성했지. 양분도 좀 줘. 같이 잘 산다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 지류는 환경 오염, 대기 오염되면 확 죽어버려. 대기 오염되면. 옛날에 제주도에 진짜 많았거든. 근데 제주도에 많이 줄었다. 왜? 요즘 여행이 자유로워졌지, 그지? 사람들이 여행 당연히 가야 될 곳은 제주도 인구가 너무 많은 거야. 여행 인구가. 그럼 그거 다 뭐 하겠어? 이젠 자꾸 전기차로 바꾸는데 자동차 다니고 매연 발생하고 하겠지. 진짜 많이 죽은 거야. 이렇게. 아, 오염이 많이 됐구나. 지류가 줄었네. 그러니까 지류가 줄었네. 오염 많이 됐구나. 대기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인디케이터. 지표적이 된다는 거지. 에델바이스라고 스위스에 되게 높은 산에 사는 애가 있거든. 에델바이스. 뭐 1500m 고지? 되게 높은데 그런데 돼야지 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딱 발견돼. 얘는 우리가 시계로 이렇게 해서 요즘은 다 등산하는 사람들 고도, 기압 이런 거 다 알거든. 몇 미터나 올라왔지? 모르겠는데 알 수 있다고. 에델바이스 있으면 몇 미터 고도다 이렇게 지표종. 이랬나? 이런 종이 있다. 자, 이 설명을 했는 이유는 우리는 이 얘기를 하려고. 우점종. 우세하게 점유하는 게 뭔가. 됐나? 자, 우점종을 하기 전에 선생님 잠깐 옆으로 셀 건데 군집의 천이. 요거부터 먼저 할게. 군집의 천이. 군집의 천이. 자, 제목 적습니다. 군집의 천이. 완벽하게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1차 천이가 있어. 1차 천이. 그리고 넘어가서 2차 천이가 있어. 그럼 구분 어떻게 해요? 자, 구분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 쌤, 여기 흙 있어요. 흙 중에서도 양분이 있는 흙. 없다? 근데 생물이 생겨나야 돼. 1차 천이야. 나 2차 천이는 일단 토양. 땅이 있어요. 흙 있어요. 있어요. 흙이 있어. 지금 이거 왜 해요? 얘 천이라고 하는 게 생물 우점종이 변해가는 걸 천이라 그래. 우점종이 변해가는 걸. 나 우점종이 변해간다. 우점종이 변해간다. 궁금할까봐 우점종이 변해. 이게 천인데 1차 천이는 흙이 없었어.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 2차 천은 흙이 있다. 이런 흙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자, 요 안에 뿌리나
종자. 그럼 종자, 쉽게 씨앗. 씨. 이런 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식물 군집이 있었다는 거지. 원래 식물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왜 해요? 있잖아. 토양 있잖아. 근데 얘를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나무를 다 베어버린 거야. 싹 밀어버렸어. 됐나? 산불, 산사태, 벌목 이렇게 되면 토양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식물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식물이. 됐나? 그럼 그게 조금 있다가 어떤 식물들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그 얘기가 2차 천이라고. 그럼 2차 천이는 일단 핵심부터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건 적어놓고 넘어갈게. 2차 천이는 개척자가 초본류. 지금 개척자가 뭐예요? 그 지역에 처음 들어왔대. 그 지역에 처음 들어왔대. 대륙의 신대륙 발견 이런 것처럼. 얘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생물로 사는 애. 얘가 개척자인 거야. 그럼 일단 2차 천이는 풀. 얘가 처음이래. 그럼 풀 말고 다른 애도 있어요. 알려주겠습니다. 1차 천이부터 알려줄게. 자, 밑에 적으면 되겠다. 밑에 적으면 되는데 1차 천이는 토양이 없다 그랬지? 그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제일 편한 게 용암대지. 용암대지. 한마디로 돌멩이밖에 없다는 얘기야. 용암. 마그마 흘러서 굳어서 돌멩이밖에 없다. 그치? 여기에 이분이 오신다. 지의류. 아무도 못 살던 데인데 지의류는 얘가 개척자인 거야. 돌밖에 없어서 생물로는 내가 처음이야. 지의류인 거야. 아까 누구와 누구? 균류, 조류의 공생체였지. 그치? 그럼 지의류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흙 생긴다 그랬잖아. 흙. 맞지? 왜냐? 얘 조류, 균류 사는데 균류는 흙 만들고 이끼는 그 위에. 잠시 쉬어야 되나? 하고 있어도 되나? 됐어. 그럼 지류가 제일 먼저 개척자로 들어오는데 이거 왕별이 돼. 1차 천이 용암대지에 누가 개척자로 들어왔느냐? 지류다. 됐나? 그리고 나면 아까 봤을 때 흙이 생긴다 그랬지. 흙이 생기면 이제 이끼 같은 게 좀 생겨. 이끼류. 자, 이끼 밑줄. 다른 말로 선태식물이랍니다. 선태식물. 이끼, 선태식물. 그럼 이끼가 좀 더 자랐다. 자, 혹시 있잖아. 보통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비례하진 않아. 저 화분 같은 경우는 키에 비해서 뿌리는 억수로 작단 말이야. 화분 밑에 되게 작지, 그지? 그래서 보통은 생물이 위로 키가 크면 그만큼 밑으로도 깊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높은 건물 지을 때 지하로도 엄청 파. 왜? 집안의 밑에서 흔들리면 위에도 흔들릴 거잖아. 예외적인 몇 개 나라가 있어. 왜냐? 밑에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뚫기 힘들거나 세게 안 뚫어도 괜찮은 나라가 몇 개가 있어. 그 나라들 빼놓고 웬만하면 높이 짓는 건물은 지하로도 많이 파야 돼. 됐나? 그러면 얘들도 위로 많이 크다는 얘기는 식물,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얘기고 흙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류, 이끼류, 그 다음에 이제 초본류인 거야. 초본류, 풀종류들. 그리고 키 작은 나무가 나타날 거야. 관목. 됐나? 아까 쌤이 그런 얘기 했어? 소나무가 얘들아. 햇빛 쨍해야 사나, 햇빛이 약해야 사나? 소나무. 햇빛이 아주 강해야 산대. 쌤이 대학교 때인가? 앞산에 등산을 갔어. 앞산에 등산을 갔는데, 자, 이건 안 돼도 돼. 여기 있는 요 앞산에, 등산을 갔는데, 그때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 뭐 교수님들하고 선배들하고 이렇게 쭉 다 같이 갔단 말이야. 다 같이 갔는데 내가 뭐 1학년, 2학년 할 때 좀 어렸어. 어려갖고 헛소리를 많이 했는데, 아니, 있잖아. 여기 보니까 소나무가 진짜 요만해. 근데 쌤 어릴 때만 하더라고. 우리나라 식목일 날 해서 진짜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
진짜 쉬는 날 식목일을 뭐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나와서 나무 심고 산에 가서 나무 심고 막 나무를 심는 날이었어. 근데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산에 항상 나무가 줄지어서 서 있는 것만 봤단 말이야. 식목일 날 가면 정말 그렇게 심기 때문에. 근데 또 갔는데 나무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줄도 안 맞아요. 그래서 야 누가 식목일 날 이래 심어놨지 하다네. 아마 한 대 두들겨 맞았을 거야. 야 임마 바보같이 니 그 생물 전공 맞나 이랬거든. 왜요? 아니 이거 심은 게 아니라 너 솔방울 봤나? 응, 솔방울 보면 이게 하나하나가 똑똑똑 부사진다. 솔방울이 하나하나가 떨어져. 떨어지고 불면 잘 날아가. 푸르륵 해서 날아가. 그러니까 바람으로 푸르륵 날아가서 흙이 있으면 똑 떨어져서 싹이 나는 거야. 근데 얘들은 아무도 없이 햇빛 쨍하면 나무로 자라. 자라는데 요만한 애들은 한 1, 2년도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누가 이렇게 줄도 안 맞추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저절로 날아와서 자랐다는 거지. 됐나? 근데 이게 소나무는 양수거든. 양수거든. 아무도 없으면 잘 자라. 그러니까 허벌판이건 비가 적게 오건 바람이 세건 중요하지 않아. 햇빛 쨍하면 살아. 그치? 양수림 얘가 우점종이 된다는 거야. 소나무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겼을걸? 삐죽삐죽하게. 근데 이렇게 소나무가 있는데 밑에 보통 낙엽 화렵수림은 동글동글하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 동그랗게. 나 얘는 화렵수야. 침엽수는 보통 세모로 그리고. 근데 여기에 세모가 작은 애 있지? 우리 키 작은 애를 묘목이라 할걸? 묘목. 침엽수 묘목이 없는 거야. 이미 우리가 봤을 때 소나무 숲이거든. 그럼 나무가 크잖아. 밑에 그늘일 거 아니야. 소나무 솔방울하고 막 있겠지? 또둑 자라는데 자랄까 못 자랄까? 그늘을 다 죽어버린 거야. 근데 요런 데 보면 떡갈나무라고 있어. 참나무 종류, 이파리 넓은 거, 도토리 생기는 거. 걔들 엄청 묘목이 자라. 묘목이. 근데 왜? 얘들은 그늘 아니면 죽거든. 얘는 그늘 아니면 죽거든.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우리 키 큰데, 아유, 근데 우리 자식들은 안 자라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할배, 나도 할배하고 키 똑같아졌네. 이렇게 된 거야. 동그란 애들이 언제 할배만큼, 이 나이 드신 소나무만큼 자라버린 거야. 이러겠나? 그럼, 잠깐만, 이거 양수야, 음수야? 에이, 막 섞였네. 호남님이 된다는 거지. 호남님이. 됐나? 근데 이 호남님 이미 그늘이 졌지. 여기도 양수 묘목에 잘 자라. 맞겠지, 그치? 그리고 양수, 음수 이렇게 쭉 섞였는데, 에헤이, 좀 있으면 이 양수 어떻게 되겠노? 아이고, 아까운 소나무, 어떻게? 가겠지. 햇빛 못 받으니까. 좀 있으면 누가 남을까? 아, 음수밖에 안 남아. 음수가 우점종인 음수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아이고야, 큰 나무도 음수, 작은 묘목도 음수. 양수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적어둔다. 극상. 극상. 최고 지점인 거야. 우리나라 숲은 가서 소나무가 있다. 아, 더 변할 게 있겠네. 소나무가 없다. 도토리 나무밖에 없다. 에이, 이 숲은 이제 요대로 유지다. 이렇게 된 거지. 이랬습니까? 요 순서를 꼭 외워야 돼. 용암대지, 제류, 이끼. 그 다음에 초본류, 관목, 양수, 혼합, 음수. 그치? 그림에서 봤을 때 키 큰 나무가 양수였지만 묘목은 음수 묘목이 자랄 거다.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했는 게 양수와 음수가 나란히 있더라. 호남림이다. 됐나? 키 큰 애들이 누구밖에 없다? 음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러면 1차 천에다 추가를 하겠지. 2차 천이 언제? 여기부터. 여기. 앞산에 사실 왜 그래야 됐냐면 그때 대학교 때 가기 전에 산불이 났었어. 산불이. 산불이 나고 쫙 탔던 그 지역이었거든. 됐나? 그래서 요때 몇 차 천이? 2차 천이. 흙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흙 남아있어. 됐나? 흙이 남아있고 뿌리나 씨앗도 남아있고 이러니까 그때도 초본류가 먼저 시작, 관목, 양수, 혼합, 음수. 됐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추가할게. 아까 1차 천이가 있고 2차 천이가 있다 그랬지? 여기다가 용암대지는 데다 이렇게 적어줄까? 건성, 네모박스. 대충 한다. 건성이 아니다. 왜냐? 건성 반대 요 밑에 적어줄까? 습성. 물이 많다는 얘기야. 물이 많다는 얘기야. 습성천이. 습성천이. 자, 이렇게 적을게. 혹시 너희들 빈부 들어봤어? 빈부 차이. 가난하다, 부자다. 맞지? 빈, 영양, 호. 부, 영양, 호. 그 빈부가 가난하다, 부자다. 맞습니다. 가난하다, 부자다. 뭐가? 호수. 이 호자가 호수야, 호수. 호수. 호수에 영양물질이 가난하게 없다. 영양물질이 많다. 됐나? 그러면 잠깐만. 만약에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런 게 있었어. 쓰지 말고. 박테리아 연못. 박테리아 연못. 가면 실제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지나가야 돼. 근데 옛날에 그 선배들 얘기로는 우리 과가 거기 있었대. 그 뒤에. 맨날 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야, 너 과가 저 쥐실험하고 다 갖다 버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놀리던 곳이었대. 그 박테리아 연못. 사실은 학교를 지으면서 호수 몇 개를 만들었었거든. 몇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지금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연못을 만들어주고 되게 예뻤어, 예쁘기는. 옛날에 되게 예뻤을 것 같아. 나무가 이렇게 있고, 뭐 벤치도 좀 놔두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옛날이니까, 그럼 자연 상태로 그래도 또 요즘은 이렇게 되면 겨울 되면 싹싹 걷어서 깨끗하게 쓸 건데, 낙엽이 우르르 떨어지겠지. 비 오면 흙도 좀 내려가겠지. 그러면 처음에는 깨끗하게 호수 만들었을 때는, 인공호수. 양분들이 없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낙엽도 떨어지고 그 안에서 썩고, 흙에 있던 양분 있는 물도 흘러 들어가고, 그럼 영양물질이 많아진 거야. 됐나? 근데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빨갛게 물만 있었다. 그랬다 흙 같은 것 좀 들어와서 매워졌다. 됐지?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 습원. 습원. 이게 뭐냐면 사실은 풀들이 자라. 풀들이 자라는데 참 이게 풀들이 자라는데 물은 좀 넉넉하게 많은 이런 상태란 거지. 됐나? 그랬다가 이게 물이 좀 말라. 왜냐? 식물은 증산작용 많이 하잖아. 그러면서 식물이 살게 되면서 얘가 땅이 좀 마르면 이제 진짜 풀이 되는 거야. 초본. 그럼 여기서부터 똑같아요. 빙고. 맞아. 됐나? 습성천이건 건성천이건 앞에만 좀 달라요. 근데 앞에만 좀 다른데 요때 중간에 이게 들어가면 좋겠어요. 익계류. 쌤, 지류는 없어요. 얘 지류 없다. 됐지? 그래서 그냥 익기류 같은 거 정도 있었고 제류는 1차 천이에서 되게 중요했었고 2차 천이의 개척자 초본류 중요했었고 습성천인 빈, 부, 영양호. 그래서 익기 같은 거 땅속에 딱 붙어있던 애들. 뭐 습원, 그대로 초원, 그 뒤로 똑같아.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책에서는 1차 천이와 2차 천이로 나눠지고 1차 천이의 건성천이, 습성천이 나눠질 거다. 됐나?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순서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천이가 일으켜지는 원인 3가지. 산불, 산사태, 벌목 이런 거 있었다는 거. 됐나? 그 개척자가 중요했었다. 자, 마지막. 자, 방형구법이라고 있거든? 방형구법. 자, 요거는 잠깐만. 일단 책을 좀 펴봐봐. 책에 몇 쪽을 펴나? 23쪽인가? 파일에 23쪽. 23쪽. 자, 봅니다. 방형구법이라고 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 우점종을 구하는 거다. 우점종을 구하는 건데 자, 방형이란 말이 있어. 방형. 스퀘어다. 정사각형. 그나 얘가 방형이야. 그러면 너희 그림에 딱 봤을 때 거기 뭐 사각형 반듯한 거 막 있지? 그치? 자, 쌤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
우점종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요건 안 적어도 된다. 밀도와 빈도와 피도라는 게 있다. 밀도는 인구 밀도처럼 면적에 개체가 사람 수가 얼마나 있어. 이게 밀도인 거야. 됐나? 빈도는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내 산이 있었는데 내 산에 이렇게 가서 자, 여기 누점종이 뭔가 궁금하다는 거지. 그래서 가로 1m, 세로 1m 되는 사각형을 하나 준비를 했어. 근데 가로 1m, 세로 1m 되는 사각형을 갖다가 군데군데 나 본다는 거지. 됐나? 나 봤어. 나 봤는데 사실은 이 사각형 얘가 가로 1m, 세로 1m인데 이걸 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나눈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나눈 거야. 됐나? 그래서 이게 그물처럼 실처럼 쫙 돼 있는데 자, 좀 잡아봐봐 해서 애들 4명이서 탁 놨다는 거지. 됐나? 그러니까 방형구, 정사각형 구역이 4개가 있었다. 됐지? 4개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걸 갖다가 너희 표처럼 쓸 거거든? 표처럼 쓸 건데 자, 잠깐만 들어봐봐. 밀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람 인구 밀도가 똑같아. 전체 면적분의 제곱미터가 될 거야. 개체수. 빈도는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전체 방형구 몇 개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중에서 어떤 내가 궁금한 거 A종, B종, C종이 있으면 그 종이 출현을 했는 방형구 그거 몇 개인데 얘가 빈도야. 자주. 됐나? 응. 자, 쌤 피도는요? 우리 피부 이렇게 하듯이 건널비가 되는 거지. 전체 면적에 도대체 그 식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할 거거든? 이해됐나? 자, 잠깐만. 내 책에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방형구 있는 거 보이나? 맞지, 그지? 그 중에서 여기 제일 끝에 요 칸 하나.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 가로가 5분의 1m, 세로가 5분의 1m. 맞지, 그지? 그럼 요 작은 거는 25분의 1 제곱미터의 면적 아이가? 그럼 100분의 4겠나? 100분의 4, 0.04 제곱미터겠지. 이랬습니까? 생명과학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태학에서 자, 그러면 혹시 너희들 여기 있는 거 그림 보이지? 표에 누구 있어? 질경이, 토끼풀, 민들레 돼 있나? 쓰지 말해. 질경이, 토끼풀, 민들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민들레 돼 있는데 자, 선생님이 궁금한 게 이거야. 혹시 전체 질경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볼래? 하나, 둘, 셋, 넷 나와 있잖아. 질경이 좀 진한 거 있지? 전체 몇 개? 4개. 그럼 사실 여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밀도가 하나가 1제곱미터라 그랬지? 하나, 둘, 셋, 4개지? 얼마? 4제곱미터에 4개가 있는 거야. 선생님, 다 적어놨거든? 지금 안 적어도 돼. 됐나? 그 다음, 토끼풀은? 그러면, 여기 토끼풀. 하나, 둘, 셋. 여기 3개 있지? 그 다음 칸에 몇 개 있어? 둘, 넷, 5개 있나? 그 다음 칸에 3개 있지? 또 3개 있지? 몇 개고? 9, 5. 내가 잘못했나? 3, 3은 9. 왜 토끼풀을 쌤은 16개로 썼을까? 근데 여기가 좀 연하게 나와서 근데 요 위에 2개가 더 있다. 토끼풀이 16개래. 토끼풀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4번째 칸 있지? 4번째 칸 여기 2개가 더 있다. 토끼풀이 16개 있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민들레가 몇 개 있냐면 민들레가 이게 그림에서 민들레가 잘 안 보여. 누구도 그렇지. 민들레가 세보면 20개가 있거든. 20개.
이랬습니까? 자, 일단은 쌤 이렇게 할게. 여기에 요 민들레 그림하고는 다시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낼게.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쌤 얘기를 들어봐래. 이 민들레가 여기 보면 만약에 한 칸에 하나, 둘, 세 개잖아. 있으면 요거는 하나, 둘, 세 개로 세 개는 할 거야. 근데 잘 들어야 돼. 방형분 요건 한 개로 취급을 하는 거야. 방형분 한 개로. 됐습니까?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요건 쌤 사진 찍어서 보낼게. 됐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밀도는 그러면 4제곱미터 분의 20개더라. 4제곱미터 분의 16개더라. 이렇게 됐지. 그럼 단위가 얘는 단위는 어떤 숫자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됐나? 그 쌤 하나는 그대로 적어놨지, 그지? 단위. 그 다음 빈도는 개체 방형구수분의 방형구수 돼. 그럼 이 단위 따질 게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라. 우리가 빈도. 질경이라 거기 보니까 한 칸에 있지. 맞나? 자, 발에 이게 뭐라고? 방형구. 방형구가 몇 개? 4개지. 질경이와 출현한 것도 4개인 거야. 말 됐나? 쌤 봐야 된다. 이해됐나? 집에 가서 헤매면 안 된대. 여기 가서 작은 거 한 칸요. 그게 아닌 거야. 그냥 이거 자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4분의 4다. 됐나? 자, 혹시 민들레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민들레가 있고 세 번째가 민들레가 있어. 됐나? 그럼 민들레는 빈도가 얼마 돼야 되겠노? 4분의 2가 돼야 돼. 작은 칸을 세는 게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 피도가 있었지. 피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 봐라. 얘들한테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요 칸 하나의 면적이 요만큼이거든. 근데 아까 질경이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였거든. 나 그러면 질경이가 나타난 칸이 있으면 요 칸은 질경이가 다 차지한 걸로 본다.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 4제곱미터일 때 요거 작은 거 얼마라고? 0.04제곱미터 몇 개를? 4개를 질경이가 차지한다. 됐습니까? 그럼 이 값이 얼마? 0.01이 된다는 거야. 됐나? 그런 식으로 해서 더해서 그 밑에 합이 나오는 거지. 합이 나오는 거지. 쏘리 0.04구나. 맞지? 0.04.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들을 더했는 걸 쓸 거야. 됐나? 자, 쌤이 있는 거, 결과를 한 말해. 이게 결국은 1이고, 4고, 5 되겠지? 자, 그럼 밀도 합이 얼마야? 10대나? 10대나? 쌤 말해. 그러면 왜 우리는 밀도가 중요하지 않아? 진짜요? 밀도 안 중요해. 우점종 어떻게 구하냐면 우점종은 밀도, 피도, 빈도가 중요하지 않아. 우점종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 더해야지 되는 거라. 됐나? 자, 쌤 얘기 들어봐래. 그러면 이게 1, 4, 5잖아. 맞지? 밀도가 1, 4, 5제. 합하면 얼마? 10이지. 그럼 이게 100% 돼야 한다고. 그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10%, 40%, 50% 되겠지. 됐지? 그 다음, 빈도가 얼마였냐면, 얘는 4칸에 다 있고, 얘도 4칸에 다 있고, 이거만 2칸에 있었거든. 그러면 4칸, 4칸, 2칸이잖아. 사실 분모로 따지는 것은 다 적어놨긴 한데, 4개, 4개, 2개 합하면 10, 분자만. 40%, 40%, 20%. 이렇게 될 거란 거지. 말 되겠나? 오케이? 그럼 피도에 대해서도 4제곱미터는 다 공통이겠지. 0.04의 개체수만큼 해준 게 되겠다. 그럼 토끼풀 같은 경우는 4제곱미터에 0.04짜리가 몇 개? 16개가 있을 것 같다. 됐나? 근데 아마 이게 16개가 그림에 지금 안 보여서 지금 다시 보낼게. 그거는 이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합했는 것 중에 얘들로 퍼센테이지로 따져주는 거야.
됐나? 그리고 각각 얘들 상대 밀도, 피도, 빈도 쫙 합해는 게 중요도 값이거든. 중요치 또는 중요도 값. 이렇게 되는데 이게 큰 게 우점종이다.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차지한 면적도 넓고 개체수도 많고 자주 나타나면 우점종이다. 이랬습니까? 중요도 값, 중요치 이런 게 큰 거다. 제일 밑에 있거든. 제일 밑에 줄에. 중요도 값이 제일 큰 게 우점종이다. 가능하겠나?